오늘 출마 선언을 하실 분은 삼선 도의원으로서 12년의 의정활동 동안 경제관광문화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하고 현 전라남도 의회 의장이신 김태균 후보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태균 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문 발표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광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광양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시민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양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입니다. 철강과 항만, 물류와 에너지가 연결된 국가 경제의 핵심 거점이며 전남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지금 광양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철강 산업은 구조적 전환의 압박을 받고 있고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농강 생활 격차와 정주 여건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성장했지만 시민의 삶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 우리는 이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점에서 누군가는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구호가 아니라 결정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의회 의장으로서 도정 전반을 조율하고 국비와 도지의 예산 배분과 비율, 22개 시군의 장단점 등 예산과 제도를 통해 수많은 현안을 풀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광양에 필요한 것은 풍부한 경험과 정륜의 정책 입안과 실행 능력, 그리고 결단력을 동시에 갖춘 리더십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경험을 광양시정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쓰고자 합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광양의 잠재력을 말로만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광양에는 쓰이지 않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준비된 계획과 실행 없으면 결국 기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도약하는 광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광양의 선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광양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변화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의 산업과 경제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철강은 여전히 광양의 근간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신성장 산업에 매진하겠습니다. 광양항은 단순한 물동량 항만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스마트 항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항만, 산단, 교통 인프라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광양을 남해안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청년이 광양에서 일하고 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종합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보육, 교육, 돌봄은 따로 떼어놓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정책 구조로 아이 키우기 좋은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역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는 시민입니다. 의료와 돌봄, 일자리가 연계되는 지역 밀착형 어르신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 인재가 살아나는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광양고등대학은 지역의 소중한 교육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양보건대학을 산업연계 특화대학으로 전환하여 인재양성 공공형 캠퍼스로 조성하여 지역민과 함께 재정립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상권의 거점화입니다. 지역별 상권을 분석해서 특성화된 상권으로 변화시키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다섯째, 읍면동이 고르게 잘 사는 방향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지역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진짜 균형입니다. 생활 SOC 확충, 정부 여건 개선, 읍면동 맞춤형 발전 전략으로 어디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관광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전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 전지훈련의 메카로 변화시키며 모든 가정을 시민의 의견을 들어 함께 담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저는 화려한 말을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시장, 결과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 앞에서 설명하고 시민의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광양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준비된 리더십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전남 강주 특별시 탄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따른 희망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변화와 준비된 리더십을 갖춘 의정 12년의 경험과 경륜으로 저 김태균 광양의 미래를 책임질 각오로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광양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분당 한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네, 정봉현 기자입니다. 지금 뭐 저마다 기자들 다 책임자라고 말씀하시는 분 뛰고 있는데요. 기자님은 어떤 강점을 기자님이 광양시장 후보자로서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제 강점은 앞서 출마 기자 희생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민의를 붙들면서 의정활동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민의를 붙들였다는 부분은 제일 밑바닥에 이 지역 정서를 제일 많이 안다. 그런 분이 앞으로 광양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그 변화의 중심에 물론 시민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제 또 경험도 12년 동안 경제관광문화위원장, 부의장, 의정 경험, 의장의 경험, 현재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광양시가 산업도시인 만큼 거기에 또 합당한 경륜을 가진 분이 경륜을 갖춘 분이 가는 것이 맞다. 그래 저의 강점은 의정활동 12년의 경륜과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예, 네, 저 구몬시대 이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좀 의장님 지지율이 좀 정체된 것 같은데요. 좀 앞으로 좀 끌어올릴 좀 방안이 좀 있으신지.
저는 여론조사에는 뭐 제가 처음부터 연연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민의 선택을 마지막까지 누가 받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현 지금 의장으로서 할 일에 충실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반등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예. 예. 먼저 또 한 가지만 질문하기는 궁금한 게 많이 있으니까 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양시장 출마를 결심한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광양의 핵심 산업은 철강과 항만, 북한산단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된다면 이 사업 구조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또 하나는 광양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출마하는 배경은 제가 뭐 간단합니다. 제가 우리 중국 동경한 우리 강정일 도의원님 여기 아까 와 계시던데요. 제가 도의원 12년을 지금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도의원에 입문할 때 내 마지막 나의 소망은 광양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그런 소신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관광문화위원, 경제관련 상임위를 6년간 한 이유도 광양이 경제의 중심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 핵심 투입니다. 산업의 도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광양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저희 광양은 지금 철강이 중심이 된 도시입니다. 저는 철강 산업을 앞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이 앞으로 철강만 가지고 먹고 살기는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전환도 필요하고 제가 또 기자회견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철강 산업과 어울려 신산업 정책도 신성장 산업 정책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21개 시군이 있는데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20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은 16개 군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전국 최초로 청년 특화구역이라는 부분을 청년 특화구역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가 전국 최초로 만들고 제가 이 부분을 특별법으로 만들자고 저희들이 국회의원들 특히 지난해는 국회의장님까지 면담 절차를 갖췄습니다. 청년이 있지 않으면 이 인구 감소는 풀어낼 방법이에요. 청년이 돌아오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런 일환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특화구역 지원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네. 지도훈 기자입니다. 의장님, 도의 의장님을 맡으셔서 광주 전남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통합이 우리 광양과도 무관치 않은데요. 다음에 시장님이 되신다라고 하면 통합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이 맡아야 될 요건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통합에 관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행정 통합은 언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정 통합이야말로 우리가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빨리 왔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가 생긴 게 320만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가 탄생을 합니다. 그걸 우리 광양만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저는 제가 지난 우리 방송국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광양만권은 산업의 중심입니다. 경제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축을 위주로 해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동북권에 청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삼청사 시대도 가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제가 전남도하고 제가 지금 또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도의 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이 TF 단장을 맡기는 극히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 TF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특히나 또 저 지역이 광양이고 광양만거리고 그래서 그 역할에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의 시대에 통합에 걸맞는 광양시장도 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은요, 이거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이제 지역 간의 경쟁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 광양만권에 많은 그런 경쟁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변화에 즉시 적응할 수 있고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통합형 시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 김태균이 저는 제일 적임자가 아닌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 저 인근 순천은 알리백 위치에 비해서 의장이 말씀하시기 적극적이잖아요. 우리 간양시와 순천시가 좀 협조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해종 산다든지 육종 산다든지 어차피 그 물줄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유치를 서로 협업해서 추진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있고 우리 의장님 어떠신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통합도 좋지만 전남 강도 통합도 좋지만 잘 알다시피 간양 요수 순천이 광역도시를 광역화 추진하는 게 한 20여 년 그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통합 못지않게 이쪽 경북권에 광역 도시 강력권 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까? 예.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전남 강도 통합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통합권으로 봐도 지금 필요하다고 의견을 듭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이걸 우리 시의원님들과 합의를 삼아낼 것인지 우리가 그게 중요하고요. 그건 아마 언젠가는 되지 않나. 제가 기회가 되면 저도 저는 그걸 참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리백 상담은 우리 동북권의 필수 과제입니다. 이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재생 에너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재생 에너지가 제일 필요한 곳이 우리 광양만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기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쪽에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동북권에 아리백 상담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전남도에도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언제가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아리백 상자는 단순하게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특화 거점 지역으로 활성화시켜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간양이 좀 유리한 그 조건들은 있을까요?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또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전남도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 형태로 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꼭 광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게 광양만큼은 한 경제의 축입니다. 그래서 광양과 여수와 순천이 함께 갈 수 있다면은 그 어디라도 저는 환영합니다. 이런 아리백 상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예. 네,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금 통합에 대해서 통합이 되면은 청사를 서북권이나 광주로 지금 옮긴다는 말이 그쪽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동북권 시장이나 그 의원들께서는 아무 그 동북권에 어찌 청사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광주로 청사가 간다면은 인구 쏠림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에 대한 방안이 좀 있으신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광주 시민과 도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사항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광주에서 3차 회의를 했을 때는 명칭이 광주 전남 특별시, 청사는 전남 무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4차 회담을 국회에서 했을 때는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 약칭은 광주 특별시, 그 다음에 청사의 위치는 추후에 통합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저는 그러거든. 지금도 제가 인터뷰를 해서 통합이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청사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청사를 결정하지 않고 통합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갈등이 더 크게 폭발할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동북권에 그러면 과연 이 통합 청사가 와야 되냐? 저는 오면 좋습니다. 오면 좋은데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다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동북권의 통합청사가 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대찬성이죠. 하지만 반드시 와야 될 부분은 우리 동북권의 경제의 축, 산업의 중심축을 동북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해 우리가 실국이나 이런 부분이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 근데 특별법 초안에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통합청사는 순서도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가 균형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도의회 TF 단장 의장으로서 깊이 관여를 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동북권에 좀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많이 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예, 우리 예, 광양신문 김우 기자입니다. 그 기자회견문에 광양 보건대학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의장님께서는 광양 보건대학이 지역의 소중한 교육 자산인데 지금 정상적인 교육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억으로 6대 지방선거 한 2014년 그때부터도 모든 시장 후보님들이 보건대 정상화 시키겠다 공약으로 굉장히 최우선 공약 중 하나로 이렇게 거론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10년이 넘도록. 그리고 이제 올해는 사실 지금 파산 선고가 대법원에서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공공형 캠퍼스 조성도까지 물 건너가는 일이 되는 거고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아마 선거 이후에 시장님 되신다면 보건대 정상화를 어떻게 노력을 교육부 저기 사분위에서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 정치권에서 정치권인과 행정에서 나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법이 있어요? 네, 문제는 우리가 보건대가 우리가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이면 또 틀립니다. 저기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큰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최소한 정상화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저 교육의 자산인데 광양에 이게 하나뿐이 안 남은 교육 자산입니다. 지켜낼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 중요한 부분은 지금 재정 기여자가 필요한데 재정 기여자 문제 해결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도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광양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한순간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역민과 함께 재설계해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보건대 문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청년이 돌아오고 인구 감소를 또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대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또 하고 있고요.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드리는 아리의 이야기가 나오세요. 사실 이거는 이재명 정권에서 그 전남을 전체를 군산 LG 축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각 신분이 그에 따른 절회를 전제한다 할지 규례를 없앤다 할지 이런 로드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마
건강보건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그게 모두의 일부로 하고 있는데 화장시장으로 맡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 이유가 궁금해서 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아리백 상단은 반드시 광양이 이제 왔으면 좋겠죠. 저 일하는 광양 유치고요. 동북권에는 무조건 아리백 상단이 유치가 돼야 돼요. 그 보관은 지금 말씀을 하게 되면 제가 오버하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도 그 부분은 전남도에서 아리백 상단에 동북권에 유치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가만 듣고 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의장님께서 TF 단장님이시고 또 유리한 조건도 단장님하고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간양 이호수 순천시장하고 의장님하고 해가지고 알리백 유치, 동북권 유치, 그 다음 문구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한번 그 구성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간양만권에 알리백 유치되면 뭐 어느 여수 순천 간양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꼭 어디 특정 지역만 좋은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반드시 행정은 제가 뭐 합의의 문제입니다만 경제 동맹은 맺어야 됩니다. 경제에 관한 부분은 파급력이 아주 지역에 대해서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성기시가 다 좋은 쪽. 예, 그렇죠. 예, 유치가 된다. 예, 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서로가 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 예. 무슨 공방이 신청인데요. 최근 그 노광규 순천시장이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해서 이것도 특별법을 추진을 하는데 여수 순천 방향은 통합을 왜 추진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다시 통합론을 좀 꺼내는 것 같습니다. 여수 순천 방향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책임 있는 자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남 광주 통합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동북권 광양이 또 어떤 그릇에 좋은 그릇에 이런 우리한테 좀 좋은 부분을 담아낼까 이것만 지금 저는 연구를 하고 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양시가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이재명 공무원 규제를 풀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광양시가 저금의 도시라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은 젊은 시민들이 많이 이제 미흡될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동호안 규제는 풀었지만 현재 동호안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이직을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해결 좀 해줬으면 하는 상황으로 이제 광양시는 앞으로 동호안이 개발되면은 최소한의 뭐 20만 정도 아니고 뭐 한 25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연구해 주시고 저는 사실은 광양 보건대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옛날 일본 사례로 봤을 때는 일본은 무조건 국립대학교를 먼저 해결시키거든요. 여기 그냥 학생수가 없다 보니까 학생수도 점점 줄다 보니까 그거 난 다음에 사립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광양 보건대학교는 현재 그 정상화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뭐 재정기여자가 또 뭐 나타난다고 해도 나타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밑반동이 못 뽑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이니까 일자리 창출을 좀 해서 정관 쪽에 좀 압박을 좀 넣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광양시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제가 그거는 지금 저에 대한 시안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 문제 부분하고 보건대 정상화 부분은 제가 아무튼 열심히 고민하고 정책 기반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상추마 기자님 보고 있는데 그 시행 이야기 말고 현장에 보관이 지금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근데 지금 지역 경제 내수 활성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께서 이제 상품권 가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공약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거창한 거 말고 그 최근에 뭐 AB 같은 앱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작동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는 가장 쉽고 와닿는 어떤 서비스 부분 같은데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수, 그러니까 지역 경제 내수 활성화 같은 보관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신청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내수 활성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도시, 산업도시 아니고 기업이 잘 되면은 내수도 살아납니다. 그거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철강 산업이 그렇게 미국발 한세 폭탄 때문에 폭소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기의식을 느끼니까 지역에 와서 또 피식이나 이런 부분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나 식당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렵게 되고 이 결국은 기업이 잘 되면 선순환 구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서로 계속 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6년간 경제 관련 상임위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제가 고민하고 정책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 단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아까 제가 기자회견에서 상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담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아무튼 우선적으로 그렇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아까 제가 그 기자회견에 말씀드렸습니다. 상권 활성화의 결정, 상권의 결정만은 바로 거기에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정책을 담아내서 세부적인 틀을 담아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스데이24 정혜선입니다. 이제 지금 산업 쪽으로만 말씀을 하셔서 혹시 이제 관광 쪽으로도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뭐 망덕 짚라인이라든지 방향 해상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예전에는 그 고봉산의 오토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 먹는 한마라는 운영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님이 되신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또 의장님만의 그 관광은 어떻게 활성화를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인데요. 경제, 관광, 문화, 체육 이 부분을 제가 6년간 상임위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경제만 이야기 관광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시군에 대한 감동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만의 관광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특히 이 관광 부분은 우리가 순천, 관광문화 부분은 순천하고 여수의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그러면 광양만의 독특한 관광이 뭐가 될까?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정책 구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아직 밑그림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의 완성품이 안 나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좀 질의 응답을 마무리하고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기자회견 종료 후에 개별 미팅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균 후보자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출마 기자회견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에 제가 책의 타이틀 제목이 길 위에서 마음을 얻다입니다.
그 소신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기리에서 마음으로 서로 광양시민과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정시간은 아닙니다만 이 귀중한 시간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시게 돼 진심으로 고맙고 앞으로 그 광양시민과 끝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체국 후보자의 광양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50분 전 회장만 찍고 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 나오시고 사진 한번 찍고. 앞으로 이거 와서요. 예. 아니 사진 찍어요. 자, 찍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실까요? 광양시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고 그런 거 아니야?